J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2022년 마지막 12월이죠.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또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제가 왜 구매했는지를 한번 말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목 추천은 아니고 제가 왜 구매했는지를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GS 리테일이에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 사이트를 한번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프 사이클 플랫폼이라는 그런 모토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유통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플랫폼화 하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속해 있는 사업을 보면은 이렇게 편의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편의점이죠. GS25. 그 다음에 GS 더 프레시라고 슈퍼마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GS 샵이라는 홈쇼핑, 뭐 이런 온라인 장보기, 또 뭐 반려동물 플랫폼, 또 뭐 되게 많아요. 플랫폼 아니 뭐니 사업 부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호텔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특징은 거의 B2C 전문이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 위주의 그런 고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죠. 왜냐면은 이번 하반기 때 또 이제 거리두기도 좀 해제가 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월드컵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편의점 매출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같은 경쟁 업체인 BGF 리테일을 보면 지금 BGF 리테일이 거의 3년 최고치, 최고 주가를 찍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BGF 리테일은 다른 건 안 하고 거의 편의점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금 주가가 매우 높은 그런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홈쇼핑, 뭐 펫 이런 반려동물 펫 뭐 업체, 또 요기요 이런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점에 집중한 BGF 리테일보단 좀 약간 주가가 늦게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GS 리테일은 좀 타격이 컸던 게 뭐 요기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장사가 안 된 게 이 호텔 파리너스, 이 호텔 사업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22년도 하반기부터는 호텔 수익도 굉장히 개선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뭐 고객과 삶의 가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4월이었나요? 배당 통지서를 받을 때 대표이사님 편지에 보면은 이제 주주 환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배당금 자체도 거의 유통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3% 수준의 배당금을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배당 수준을 지금 주게 된다면 거의 3% 후반대의 배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 때 이런 편의점의 그 성장세, 그리고 슈퍼마켓과 편의점 간의 이런 플랫폼 그런 교류, 그리고 홈쇼핑, 그리고 요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지금 평가받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GS 리테일에 연관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져도 전혀 불안함이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GS25가 있어서 GS25를 항상 이용하고, 또 배달을 시킬 때는 저는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지 않고 요기요를 사용하면서 요기요의 그 뭐죠, 요기 패스 그 구독을 하면서 되게 저렴한 가격에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GS 더 프레시 같은 경우도 저희 본가 근처에 있는데 거기도 가끔씩 가서 이용을 하고 있고, 물건을 살 때는 또 웬만하면 홈쇼핑에서 구매할 일이 있으면 GS 샵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GS 리테일에 관련된 제품들을 제가 스스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많이 보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거의 430주 정도, 424주였나 이 정도 모았던 것 같은데요. 아마 500주까지 모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에서 이렇게 확 오르진 못하겠지만 아마 천천히 이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아마 주가도 천천히 회복되지 않을까. 솔직히 천천히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500주 모았을 때 올라야지 기분이 좋지, 지금 오르면 사실 그렇게 큰 수익을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런 이 편의점 사업도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슈퍼마켓도 좀 잘 풀리고, 그다음에 홈쇼핑도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호텔과 그리고 요기요도 좀 약간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효성이에요.
효성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봤던 GS 리테일과 정반대의 기업이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B2C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지만 이 효성 같은 경우는 B2B 기업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 이렇게 보시면 사업 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소비자가 알만한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뭐 그나마 아는 걸로 치면은 뭐 더클래스 오션, 효성, 뭐 효성 토요타 이런 것들이겠죠. 벤츠나 토요타 자동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ATM기 같은 경우도 그 효성에서 만드는 걸로 좀 유명하긴 한데 나머지 회사들은 아마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B2B 기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의 가장 강점은 어떻게 보면 수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SG 경영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친환경 수소에 완전 거의 올인한 그런 회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소나 뭐 탄소섬유 이런 소재에 강점이 있는 회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효성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뭔가 확실한 테마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하는 것과 그런 사업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사업보다도 사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매력 있는 부분은 이 배당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금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배당금이 뭐 한 3년 전, 2년 전에 5천 원 주다가 작년엔 6,500원을 줬거든요. 한 주당. 근데 지금 주가가 7만 5천 원이기 때문에 6,500원이면 거의 한 8% 정도의 배당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이 배당금을 좀 줄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효성의 그 회장이나 또 지금 현재 명예회장 그러니까 회장에서 물러나신 분이죠. 할아버지죠. 명예회장 그리고 지금 회장님 그리고 그 손자들까지 지금 자기 회사 효성 주식을 굉장히 오래 지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아마 기사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효성 지분이라 치면은 그 명예회장이신 그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회장님 그리고 손자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주식을 취득하고 있거든요. 효성뿐만 아니라 뭐 효성 TNC나 효성화학 뭐 이런 효성 첨단소재 소재 이런 기업들도 현재 사고 있어요. 근데 지주회사인 효성도 굉장히 잘 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배당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나 그런 걸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이 배당금을 가지고 주식 담보 대출 받은 그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배당금을 쉽게 줄이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2월 달에 구매를 하면 한 달도 안 되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 8%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아마 내년에 뭐 B2C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성장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물가도 오르고 뭐 이자도 오르고 이러니까 쓸 돈이 없어서 사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재는 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GS25나 슈퍼마켓 같이 이런 곳에서는 아마 그래도 소비자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편의점에 가서 조금만 사고 슈퍼 같은 데 사서 사고 이럴 것 같은데 이런 B2B 시장에서는 아마 내년에 그래도 올해보다는 나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효성을 지금 모아가고 있고 지금 12월에는 효성 위주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올해 12월 달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좀 모아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이전부터 좀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YG고요. YG 같은 경우는 여기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YG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아티스트를 가져와 봤어요. 아까 전에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이 효성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그리고 이런 요기요 같은 어플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나는 그런 업체라면 효성 같은 경우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장에서 뭐 소재를 개발하고 소재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건데 이 YG 같은 경우는 이 아티스트 이 가수들이 어떻게 보면 공장이고 제품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GS25로 치면은 편의점 그리고 뭐 슈퍼마켓, 효성의 공장 이런 것들이 YG 같은 경우는 이 가수들이 그 공장 역할 그리고 물건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물건 역할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역시나 말할 것도 없이 이 블랙핑크 이 그룹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나머지 그룹은 지금 블랙핑크에 비하면 좀 약간 낮은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블랙핑크라는 이 공장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콘서트를 마치고 북미 지역에서 열심히 콘서트를 하고 지금 유럽 지역에서 열심히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콘서트 실제로 가서 예매를 한번 보시면은 거의 모든 자리가 매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북미 콘서트 같은 경우도 제가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봤는데 자리가 거의 없고요. 좀 이렇게 안 좋은 자리만 몇 개 남아 있고 가까운 자리는 다 매진이었고, 한국 콘서트는 전체 다 매진이었고요. 전 안 좋은 자리든 뭐든 다 매진이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일부 그런 좀 뒷자리를 빼면은 1등석 자리들은 거의 다 꽉 찬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가수라 할 수 있고, 나머지 가수들은 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이 기업에 투자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빅뱅이에요. 빅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장이 지금 계속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죠. 이 빅뱅이라는 그룹은 이 빅뱅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닛 그룹이나 개개인별로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마 지금 공장이 잠깐 봄에 가동을 했다가 지금 이 기름칠만 해놓고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빅뱅이란 그룹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굉장히 또 좋은 노래와 좋은 무대 퍼포먼스로 돈을 잘 벌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장이 뭐 블랙핑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블랙핑크에 버금갈 정도로 돈을 잘 벌면서 영업이익 매출을 잘 내고, 그 영업이익 매출이 잘 나는 걸 보면은 또 그때감 또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마 YG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 2023년 하반기였나요? 상반기인가 하반기쯤에 신인 그 여자 아이돌을 또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인 여자 아이돌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 아이돌이 나오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주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 한 지금 가격이 4만 원대인데 뭐 6만 원대, 7만 원대 오면은 저는 그냥 판매할 생각이에요. 이건 너무 사이클을 타고, 또 이제 블랙핑크나 빅뱅이 또 쉬는 시기가 오면은 또 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좀 6, 7만 원 정도 됐을 때는 수익을 내고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의 탑픽이죠. 하이브예요. 원래는 하이브란 그 기업이 예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나면서 굉장히 큰 기업이 됐고, 지금 현재는 탑픽 기업이 된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 회사의 공장 또 아이템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여기 보시면 가장 수익이 높은 방탄소년단, 정말 이 그룹이 대단한 게 이번에 월드컵 무대에서도 정국이란 멤버가 오프닝 세레머니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요거 방탄소년단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외의 그룹들을 좀 약간 주목해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돌에 관심이 없지만 이 세븐틴이라는 그룹, 이 그룹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수도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요거와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지코 같은 경우도 항상 화제를 잘 일으켜내면서 돈을 잘 벌고, 이 두 개의 그룹이 저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진스 같은 경우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대학교 축제도 가면서 굉장히 축제를 활발히 하고 인기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르세라핌이라는 가수도 굉장히 노래를 좋은 곡을 내면서 이 멜론 차트 상위권에 항상 잘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이렇게 르세라핌이나 뭐 뉴진스, 지코 이런 식으로 좀 인기 많은 그룹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건 좀 방시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저도 어렸을 때 좀 G.O.D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G.O.D 음원을 보면은 항상 작곡가의 방시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작곡도 굉장히 잘하고 작사도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표이사 그 의장 역할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게임 산업에도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뭐 NFT 이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머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인데 부모님도 굉장히 또 그 고학력 뭐 어디였지? 뭐 서울대 아니면 고려대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그런 그 활발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머리 좋은 거를 뭐 나쁜 데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에 이런 훌륭한 아이돌들을 만들어내고 작사 작곡도 하고 또 투자까지도 굉장히 잘하는 걸 봐서 아마 하이브는 좀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또 지금은 이제 방탄소년단이 막 군대 간다 이러면서 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거의 공모가 가까이 왔잖아요. 거의 14만 원대 공모했을 때 가격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이 가격에 그 하이브에 투자하는
외국 가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가수들도 똑같이 몰려 있는데 아마 나중에 또 방탄이 이렇게 군대를 전역하고 개인 활동을 하면서 돈을 잘 벌기 시작한다면 아마 지금 가격보다는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 요즘 군대가 또 짧아가지고 1년 10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한 2년 정도만 기다리면 한 3년이면 아마 모든 멤버들이 다 갔다 오겠죠. 그때 갔다 오고 나서 방탄소년단이 지금처럼 인기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인기가 많이 떨어질까요? 그런 생각이 저는 안 들 것 같아요. 오히려 군대 갔다 와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고 물론 빅뱅이라는 좀 다른 케이스가 있었지만 방탄소년단은 왠지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이브 지금 저는 투자 한 주도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14만 원일 때는 조금 조금씩 모아가면서 아마 올해는 몇 개는 안 살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배당 시즌 끝나고 나서 조금 조금씩 만약에 안 오른다면 좀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봤는데요. 좀 두서없이 제가 말은 했지만 제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 투자 생각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혹시나 외부 변수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제가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을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 외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거는 생각하지 말고 계속 모아가자.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측면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또 이 GS 리테일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막 26,000원, 25,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저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그냥 제 계속 철학을 가져가면서 저는 계속 분할 매수로 계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플러스로 바뀐 상태인데요. 그걸 보면서 아 역시나 개인 투자자는 오랜 시간 동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답이구나.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기업을 믿어가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한 뭐 목표 주가를 할 수 있죠. 목표 주가는 뭐 한 38,000원 이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 팔고 배당 받으면서 잘 버티다가 뭐 한 38,000원, 4만 원 정도가 왔을 때 아마 그때가 되면은 이 정도까지 오르면은 그 GS 리테일이 투자한 이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이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거를 전부 매도할지 아니면 일부만 매도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오는 배당 총지서와 대표이사 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효성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배당금 많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YG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빅뱅이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유명한 이런 좋은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느끼면서 조금씩 모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는 제이스 장기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